다음 아이템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 아이템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입니다. 이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 정말 정치권에서도 지난주 며칠 동안 핫한 뉴스였는데요. 어제 저녁 MBC가 이 내용 중 일부를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 평균 시청률이 1에서 3%대인데요. 네. 어제 저녁에는 17%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정말 자체 최저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던 상황인데 그 내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 프레스룸이 시청률이 17%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어절시고 춤을 추겠습니다. 네, 이 방송 녹음되는 거죠? 네, 17%만 나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청률 17%라는 게 그만큼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봤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내용을 좀 꼬박꼬박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김 씨의 윤 후보 캠프 영입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우리 캠프로 와서 좀 도와줘라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캠프로 와라.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도 일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캠프가 엉망이니까 조금 자문 좀 받자고 하고 있다라면서 네. 캠프에 대한 좀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씨가 만약에 가면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김 씨가 할 게 많다. 이 동생이 잘하는 거, 정보업 같은 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어서라고 이런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보수는 잘 챙겨준다,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면서 그래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불쌍하다. 우리 아저씨도 나도 이 안 전 지사 편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한 게 우리 캠프로 와라, 1억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미투 사건, 우리는 안희정 지사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어저께 이제 한 20여 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유호정 기자가 정리한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두고두고 꼬투리가 잡힐 만한 그 발언들이었던 것 같아요. 꼬투리 잡힐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투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미투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거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수는 돈을 챙겨주니까 미투가 이뤄내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그동안에 미투를 한 여성들을 마치 돈을 안 챙겨줘서 고발을 한 것처럼 미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폄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똑같이 또 안희정 나나 이제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표현을 했던데 똑같이 안희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같이 이제 부부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부분, 미투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부분을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부적절한 인식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안희정 당시 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때문에 이제 감옥도 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투 때문에 감옥 간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한마디로 권력 암투했다는 것이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맥락을 좀 정확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미투 때문에 감옥에 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 즉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두 부부가, 대선 후보 부부가 문제가 있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명수 기자라고 서울의 소리 기자. 이 부분에 이제 선거 캠프 합류에 제안을 하잖아요. 이제 1억 준다. 근데 1억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일을 많이 하면 1억 연봉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서울의 소리가 물론 이제 친밀감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여권 성향의 친여 성향의 매체인데 이게 선대위 자리를 미끼로 이제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비판이 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초기이긴 합니다. 7, 8월, 9월 뭐 이때쯤 통화한 내용이라서 아직 선거 캠프 당에 입당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선대위 인사라든가 또 전략, 왜냐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선거운동 가는 게 좋겠다 하니까 그거 좀 보내주라. 내가 우리 캠프에 얘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 캠프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한 게 아닌가, 김건희 씨가.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계속 국정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권에 제2의 최순실 프레임을 줄 수 있다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좀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이 의견을 주셨는데 유호정 기자, 사실 발언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뭐 현 정권 또 뭐 보수에 대한 이 김건희 씨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는데요. 먼저 남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건 현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총장이 되고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꿈에서나마 상상을 했겠냐라면서 이건 보수가 키워줬겠냐,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조국 수사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 조국 수사는 커질 게 아니었는데 여권이 너무 공격을 했다라면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건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탄핵은 진보가 아닌 보수가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진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보가 아닌 보수가 탄핵을 시킨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사실 방송을 봤는데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의 실명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네. 홍준표 의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도 좀 불편한 발언이 있어서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캠프에 오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오고 싶겠냐. 이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윤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잖아요. 그쵸. 이 시기에 나왔던 발언인데 유튜브 관계자가 당시에 홍준표 의원의 토크 콘서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자 날카로운 질문 좀 잘 해봐라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요. 그러면서 홍준표를 까는 게 더 슈퍼챗이라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후원금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신선하잖아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씨가 언급한 이 두 사람,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다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이 방송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심도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홍 의원은 이 방송 직후에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당시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물고 뜯었는지 김건희 씨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이 간다라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김 씨를 향해 대단한 여장부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MBC에 대해서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변증만 올리고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라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년의 꿈에 네. 이 녹취록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홍 의원 이미 여론에 김건희 리스크가 다 반영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김건희 씨 관련 발언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하면서 네. 앞으로 대선까지 이 의견을 내지 않겠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앞으로 대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한 걸까요? 네, 일단 대선이 어찌됐던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론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오해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내 지지자들 등 좀 이런 반응들이 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좀 불편한 이 얘기가 좀 왔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반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뭐 그런 점이 있죠. 뭐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뭐 증시 격언에도 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소문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예, 유튜브 서울의 소리 나는 데서 뭐 7시간을 녹취해서 또 공영방송 MBC하고 해서 또 그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또 야당 의원들은 또 그 방송사 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저도 어제 방송 봤습니다마는 큰 게 나온 게 없어서 낚시하는데 생각보다 큰 게. 예, 생각보다 낚시하는데 굉장히 큰 게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해서 낚싯줄을 당겼는데 큰 물고기가 아니라 엉뚱한 게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뭐 큰 충격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뭐 예를 들면 큰 게 나오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조국 수사를 했을 때 뭐 구체적인 정황 증거 이름까지 나와서 조국에 대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일을 키워서 크게 했다든지 뭐 선거 캠프에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이 직접 개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뭐 실명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좀 예상보다는 소문난 잔치에 비해서 먹을 거는 좀 없었던 그런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계속 좀 여지는 이어가지만 아주 큰 거는 더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영미 위원님, 그런데 이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보수다라는 이 김건희 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지금 보수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보수 진영에선 상당히 좀 발끈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제 사실 뭐 탄핵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그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논란 때문에 최서원 씨. 촛불 민심이 일어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탄핵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몰라서 아마 김건희 씨가 뭐 보수 세력이 탄핵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안희정 지사의 미투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부에 적이 있다. 또 이제 조국 수사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권력 암투 때문에 이제 조국을 더 오히려 조국 수사가 더 키워진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것도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전 국민의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결국 보수도 가담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아주 일반론보다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이제 한 얘기처럼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의 지금 대통령 후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보수의 균열을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 서로 갈라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을 하고 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물론 당시에 경선 상대였긴 했지만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이게 공개됨으로써 다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아까 반응해서 이제 쿨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원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해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 측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도 아마 강경 보수층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보수가 아니었는데 생각도 보수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올려놓은 게 당원 당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쾌하고 기분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보수층의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리는 없고 네. 다만 이 김건희 씨의 발언으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층이 있다면 그거는 부동층과 중도층일 텐데 중도층과 부동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다라는 인식이 많고 김건희 씨가 상당히 악마화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발언을 보면서 일부 발언들은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상식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또 네티즌들이 글을 올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를 따져보면 중도층 입장에서도 뭐 크게 이렇게 악재가 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곧 나올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류적인 입장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궁금한 게 지금 이 김건희 씨의 발언을 지금 우리가 조목조목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김건희 씨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이 해당 기자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방송에서도 상당 부분 보도가 됐는데요. 먼저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줄리 의혹이나 이 결혼을 한 검사와의 동거설 관련해서도 좀 조목조목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줄리 의혹에 대해서 김 씨는 이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며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혼전 동거설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냐. 그것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 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 이후에 본격 해명 방송이었다. 라는 이런 반응이 잇따랐고요. 실제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결국 이 김건희 씨가 줄리가 아닌 것만 확실해졌다라는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방송의 시청자 게시판을 좀 살펴보면요. 오히려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성인 것 같다라며 김건희 씨의 호평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 반면에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김건희 씨의 해명만 다 늘어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오히려 이번 방송이 김건희 씨한테 좀 득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혹이 오히려 해소됐다라는 이런 글들도 상당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줄리 의혹이라든지 뭐 유부남 검사하고의 뭐 동거설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방송에 입에 옮기기도 못한 그런 루머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전화 통화 녹취를 통해서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설명한 꼴이 됐어요. 그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설명하더라고요. 해외 여행 같이 갔다는 여러 명이 몇 명이 패키지로 갔는데 그 부인도 오려고 그랬는데 뭐 개인 사정으로 못 왔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서초동에 김건희 씨가 뭐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문제, 무속인 문제, 또 안희정 미투 문제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한 말은 좀 있었지만 자신의 김건희 씨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명쾌하게 해명을 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왜 영화 보면은 디파티드 이런 거 보면은 이 경찰이 뿌락지를 범죄단체에 심잖아요. 그럼 또 역으로 또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자기한테 접근해 오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씨가 또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참 어떻게 저런 말을 방송 그 친여 매체에다가 저렇게 7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장면을 또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 진상은 누구도 모르지만 서로 좀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개인의 의견이라고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의혹이 해소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해봤는데 정작 이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여야 반응까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김건희 씨 측은 이 방송이 되기도 전에 이 서면을 통해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캠프 영입을 제안하면서 1억 수당을 제안한 데는 다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김 씨는 윤 후보의 정치 행보나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방송 이후에는 김 씨가 이 발언을 했던 이유가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다, 삭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공보당장 얘기 듣고 오실게요. 그분이 촬영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로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김건희 대표가 그렇게 되면
어디 캠프에서도 일하시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당연히 본인이 생각할 때 안쓰러운이 말한 부분을 갖고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그런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방송 전에 MBC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서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는 그 부분은 삭제된 채 방송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취지로 다른 자리에서 발언을 해서 이 김 씨가 여기에 공감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캠프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배경을 분명히 국민의힘 측에서 MBC 측에 전달을 했는데 방송에 담기지 않으면서 이 의도가 왜곡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뭐 여권 인사들의 미투 관련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을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무튼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 사과를 할 부분은 좀 사과를 하고 아니라고 또 부인할 부분은 또 확실하게 좀 부인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인 건데 윤 후보 입장 나왔나요? 네, 윤 후보 입장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방송 중에라도 저희가 듣게 되면 속보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들은 얘기로는요. 네. 윤 후보 오늘 공식 일정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취지의 이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본인과 선거자, 선대 본부 관계자들 모두 언행을 좀 조심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윤 후보 대신 방송 전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 보고 오실게요. 글쎄 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입장을 딱히 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뭐 성명이나 반박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 입장으로 뭐 대체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MBC 항의 방문까지 했었잖아요. 입장 안 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온 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네. 방송을 보고 직후에 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대체 MBC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번 녹취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지적해달라라고 꼬집었고요. 네.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권영세 선대 본부장 역시 악질적 정치 공작이라면서 비판에 나섰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법 녹음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선거판의 분위기를 타락시켜서 국민들에게 정치 염증을 일으키려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뚜벅뚜벅 정도를 걸어나가겠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권 본부장이 말한 When we go low, we go high라는 말은 네. 2016년 때 미국 대선 때 이 미셸 오바마가 공화당과 트럼프 당시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말입니다. 거기서 흑색 선전을 하면은 네. 우리는 더 우아하게 선거 운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민주당이 흑색 선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유학파 출신인 이수아 기자가 이 또 영어 문구를 얘기를 해주니까 더 쏙쏙 들어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뭐 문제될 게 없고 저쪽에 흑색 선전이다라는 건데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긴 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김 씨의 발언이 예상보단 수위가 낮았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혹시 몰라서 선대본부 차원에서 개별 주제에 대한 사과문까지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걸 쓸 정도의 상황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선대위 관계자 워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 씨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소문만 무성했는데 직접 육성으로 듣고 전면에 공개가 되면서 이번 방송으로 이미지가 오히려 개선된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평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도 후속 보도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또 정확히 이 방송이 가져올 파장을 당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가장 먼저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발언이 문제될 게 없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짚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될 발언이 없다고 보시나요? 없지 않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투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선대위 개입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딱히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MBC가 어저께 방송을 한 것을 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해설을 많이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보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약간 해설은 약간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방송을 했는데 아마 MBC 내에서도 정치 공작이니 뭐 이제 이런 굉장히 공세가 셌었잖아요. 항의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처분 금지에 대한 이제 판결도 나오고 이러니까 온갖 관심이 집중되니까 아마 네. 방송을 놓고도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네.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하는 형식으로 아마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의기양양한 거죠. 문제가 있으면 발언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것들 한마디로 위법성 있는 것들을 지적을 안 했지 않느냐. 좀 한마디로 좀 그런 차원에서 한 발언인 것 같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마 뭐 나중에 사과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는데 차제에 뭐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미투 관련이라든가 또는 선대위 개입 문제라든가 이건 차제에 나중에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 아직 남았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했지만 단절이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드러냈어요. 또 추가로 유튜브를 더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없는지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겠죠. 물론 가장 센 발언을 어제 틀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제 센 내용이 없었던 걸로 봐서 이후에도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서울의 소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오히려 좀 곤란한 민감한 부분은 네. 오히려 MBC에서 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뭐 이 대표가 말하듯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윤석열 후보가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재명 후보는 어제 방송을 봤을까입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이 방송 봤는지 알아봤나요? 네, 직접 기자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보긴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습니다. 당연히 봤지만 그냥 봤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방송을 보긴 봤는데 이보다는 민생 경제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요. 다만 이 민주당 선대위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전부터 공지를 냈는데요. 이 공보당은 이번 방송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알아서 평가해 주실 거다. 굳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뭔가 좀 말을 아끼면서 좀 조심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좀 이 낮은 자세로 말을 아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또 세게 공격적으로 이 대신한 듯이 말을 해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그런 사람들 없나요? 일단 의원들은 대부분 당의 지침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조용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인데 네. 이 여권 일각에서는 방송 내용이 실망스럽다. 아니면 오히려 긍정으로 봤다라는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이 소개를 몇 개 해드리면 치녀 선양 류근 시인이 이 소문난 잔치에 불러놓고 결국 김건희 씨 방어만 치게 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방송 전에 가공할 만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던 정철승 전 박원순 시장 소송 대리인 역시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네. 오히려 서울의 소리가 김 씨에게 당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이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요. 오히려 이번 방송으로 김 씨를 다시 봤다는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 평소에 민주당에서도 좀 이제 세게 발언하는 이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갔다는 뭐 그런 얘기일까요? 네, 우상호 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 우상호 의원은 김 씨의 미투 발언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천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다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는 돈을 줘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건 그럼 미투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줘서 미투 폭로를 했다는 얘기인가? 여성 피해자들을 능멸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앞서서 본방사수 홍보를 했던 두 의원이 있었는데 이 고민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방송 뒤에 각각 아침 공기가 차다, 5년 전 찬 공기가 귓볼을 스친다, 그리고 시청 소감, 최순실의 컴백이라는 글을 SNS에 남기면서 김 씨의 발언이 국정농단 때 최서원 씨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좀 이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좀 이 한마디 좀 센 발언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제 방송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또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던데 이거 취재한 기자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심하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법원이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이 녹취록 내용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MBC 보도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3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모두 음성 녹취록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이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김건희 씨 학력 위조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만약 우리가 정권 잡으면 자신의 학력 위조 처음 건드린 이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 이 부분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건데 지금 다시 거의 이제 뭐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이 손바닥 왕자 논란, 무속 논란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우리가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더 세기 때문에 무속인 만날 필요 없다. 우리는 미속인 안 만난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도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C가 이 녹취 내용의 일부만 공개한 이유가 이 법원에서 일부만 인용을 해줬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서울의 소리는 이 사실 처벌을 받을 걸 감안하고 지금 공개를 하는 건데 왜 굳이 이러는 걸까요? 네, 일단 이들의 주장은 MBC가 이 녹취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지금 언론사와 직접 뭐 대면 접촉을 하면서 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예, 이게 그 녹취록 부분 공정을 보면 중요 대목들을 그 빼고 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그게 뭐 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랬는지, 예,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맥락이 덜 단둘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었는데요. 우리가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뭐 그렇죠. 네, 백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7시간 네. 전체 중에 이 녹취록 전부에 대해서도 차차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녹취록 논란은 아무튼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는 왜 중요한 부분을 왜 공개를 안 했냐라고 좀 MBC에 약간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보도한 MBC 기자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MBC 측은 이 녹취록 자체가 그 보도 가치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김건희 씨가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거나 했던 그런 정황들이나 뭐 이런 녹취가 없어서 지금 뭐 여권에서는 미풍에 그쳤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MBC 측에는 분명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성으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의혹을 해명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상당히 보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꾹 입을 닫으러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기자와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상당히 왜곡된 시선이 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미투 관련 발언이 그렇고요. 예. 또 하나가 아직 다 소상하게 보다지는 못했는데 네.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는 걸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동 그리고 캠프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김건희 씨의 말 중에 중간중간 묻어나거든요. 네, 이 해당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후보의 뭐 행동이나 뭐 선거 캠프 등등에 뭐 개입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에 이게 또 추가로 공개가 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무속인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또 마침 이 윤 후보 선대본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란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가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이 무속인 한 명이 선대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뭐 일정,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 이 무속인 전모 씨로 보도가 됐는데 네. 뭐 조계종과 무관하게 이제 법당 차려서 신내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무속 활동을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스스로를 뭐 이제 건진 법사, 뭐 건진 대사라고 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속인이 김건희 씨 소개로 윤석열 캠프에 이제 들어왔다고 오늘 이 보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오려는 각종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들이 이 법사의 면접을 거친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내용이 그러네요.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 저 무속인 논란이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국민의힘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 무속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선대본부에 들어온 사실도 없고 고문으로 임명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전모 씨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친분이 있어서 네. 선대위의 전국 네트워크 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드나든 적은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해명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선대본 내부 외부에서 무속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아침에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속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첫째 무속인이 맞냐, 그다음에 그게 뭐 우리 후보와 연관이 된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무속인은 실제 무속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 후보하고 또 직접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람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일정 중에 기자들이 혹시 이 기사 보셨냐 이렇게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봤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민주당도 대변인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반응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거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또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누구 심심해서 전 보듯이 또 누군가에게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온 국민이 무속인의 죽정 개입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친분이 있는 무속인을 선대위 고문에 참여시켰다니 경악할 일입니다. 무늬만 윤회관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속 윤회관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네, 이 무속 윤회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중대사를 샤먼이 결정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